지금 오고 있잖아. 채팅창에 열렸어요? 어디 열렸나 보네요. 아, 얘기 있으면 큰일 날 뻔. 허인영 기자가 지금 욕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디오가 열렸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경제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브 시간입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금사파. 안녕하십니까. 금사파 허윤영입니다. 예, 오늘 왜 주제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린 은행이 아, 나타나가지고 이게 초유의 이게 지금은 아직 농협은행만 있지만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죠. 네, 그렇죠. 예, 가계대출 문제가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 조금 오버하는 애들이 있다. 걔네들 하반기에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전격적으로 네. 대출을 막아버려서 그 얘기가 있고,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아침부터 테슬라가 AI 데이를 한다 그래서 내용을 듣다가 영어로 된 기술 용어를 듣는데 그 정도요, 뭐. 뭐 가볍게 못 알아듣겠구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57분이 계시니까 제가 책 홍보를 네. 좀 하겠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권순우 지음,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그 책 스타일을 보면은 색깔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제 스타일이 아니죠. 근데 한번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기본서인데, 주식 투자할 때 기본서 이거 쓸 때 제가 처음에 주식 기본서를 이렇게 쓰려고 책을 보는데, 그러니까 물론 남의 책을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해야 제 책이 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주식 기본서라는 게 그 운전면허 필기시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그리고 뭐 시험도 붙어요. 네. 근데 정작 운전을 하게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느낌. 어떤 게 뭐 있잖아요. 단어 설명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 설명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시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책을 안 봅니다. 안 보죠. 예. 그리고 그 책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주식을 몰라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처음 차를 사더라도 꼭 처음 차 살 때 꼭 아반떼를 사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돈이 없으니까 아반떼를 살 수는 있겠지만 좋은 차가 뭔지. 지금 아반떼 무시.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엔트리카. 그렇죠. 응. 사회초년생이 사기. 그러니까 설사 엔트리카를 사더라도 네. 내가 뭐 포르쉐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의 그 기본서를 쓰더라도 진짜 그 외국인 투자가 어떤 사람인지, 뭐 기관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도 사실 그 펀드 매니저가 뭘 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들도 펀드 매니저가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처음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궁금하긴 하잖아.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혹시 뭐 개미들을 어떻게 등쳐먹으십니까?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래서 선착순 사인 이벤트 이런 거 해야죠. 이벤트 해야 되는데 아직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서인데 사실 단어 설명에만 그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상증자가 뭔지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유상증자가 갑자기 딱 뜨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잖아요. 막 증권사 같은 데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유상증자 받아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계좌에 알이 떠요. 맞아. 사실 그런 게 되게 그 초보일 때 겪는 제일 당황스러운 맞습니다. 모습이거든요. 이게 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 얘기할 때 뭐 신주 인수권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보다 오히려 알이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책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운전에 대해서 좀 알았다고 자기가 카레이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러니까 기본서라고 해서 운전면허 그 필기시험 책처럼 쓰고 싶지 않았던, 진짜 차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얼마인가요, 가격이? 가격은 16,000원. 뭐 전자책은 좀 더 사겠습니다. 먼문미님이 전자책을 사주셨습니다. 뭐 슈퍼챗은 안 사주셔도 됩니다. 책을 사주시면. 어쨌든 책 소개는 지금은 100분이니까 이따가
좀 사람이 더 늘어나면 한번 살짝 알겠습니다. 더 하도록 하고 테슬라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의 AI 데이를 보면서 와 이건 좀 어렵다. AI 데이가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 예, 조리독감은 아니죠. 네, 하시죠. 근데 진짜 그냥 그 총평을 하자면은 야 이게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넘사벽이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은 진짜 그 제일 기본이 되는 반도체 칩부터 해서 네. 여기에 최종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닝 시킬 슈퍼컴퓨터가 있는 서버까지를 다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든지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하고 네. 반도체 칩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만들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거는 뭐 삼성, 애플 이런 데가 만드는 건데 물론 애플도 칩을 직접 만듭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테슬라는 그 반도체 칩부터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슈퍼컴퓨터까지 다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할 때 그 정보를 얻는 센싱하는 그런 센서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센서를 만든다기보다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자동차도 다 만들고 이거를 다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AI 데이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발표를 좀 크게 보면 아 이것도 있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 되고 하드웨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하는 테크 자율주행차죠. 네. 자율주행차가 다 된다면 네. 걔가 꼭 바퀴가 달려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날아다니나요, 그럼? 아니 뭐 다리가 달려 있을 수 있죠.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하는데 이 자율주행차에서 사용하던 센서라든지 아니면 두뇌에 해당하는 풀셀프 드라이빙 컴퓨터라든지 풀셀프를?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 이게 몸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은 네. 그냥 그 자체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용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바퀴가 아니라 다리가 달리면 이건 로봇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오늘 발표 내용을 좀 크게 보면은 일단 퓨어 비전 시스템의 고도화. 그러니까 퓨어 비전이 그러니까 주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율주행에서는 뭐 레이더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일단 라이다는 비싸서 안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싼 라이다를 어떻게 달고 다니냐.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도 한 7월 달에 발표하면서 레이더도 안 쓰겠다. 이게 레이더 라이다가 이게 인식이 좀 달라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는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 네. 뭐 거리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좀 흐리다든지 네네. 그럼 우리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러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이더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자율주행 그 업계의 일종의 그 컨센서스예요. 근데 테슬라는 우리 레이더 안 쓰겠다. 그럼 어떻게? 카메라로 다 하겠다. 아. 그러면은 다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테슬라에서는 이게 7월 달에 나온 얘기긴 해요. 일단 8개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요. 카메라를 8개를 다 달아서 여기 있는 8개의 화면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딥러닝을 시켜서 3차원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거리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시간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트럭이 하나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고 저 트럭이 저 정도 속도로 가고 있으면 이 차와 이 차가 마주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4D 4D. 4차원으로 구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로는 거의 안 보이는 우리가 허 기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달라고 좀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 멀리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좀 멀리 있는 차는 네네.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무언가가 있으면 차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차도에 고속도로에서 막 다니는데 비가 좀 오고 저 끝에 뭐가 있어. 네. 흐릿하게. 그러면은 뭐가 이게 차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네네. 것처럼 그거를 또 인공지능으로 좀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선을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차선 도로인데 내가 이쪽 4차선 끝에 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좌회전을 해야 돼. 그러면 옆에 차선을 탁탁탁 넘어가면서 1차선으로 해서 가갖고 좌회전을 쭉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옆에 차는 막 지나다녀. 그럼 우리는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슉 갈 거냐 아니면 요 차 지나가는 거 보고 갈 거냐 그게 1초에 약 2,500까지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판단을 자동차가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 다음에 촉촉촉촉 해가지고 1차선까지 간 다음에 좌회전을 하는 거죠. 이게 뭘
어쨌든 선택지는 좌회전을 한다. 요 하나 아닌가요? 뭘 판단을 아, 하는 거지? 옆 차선으로 언제 옮겨갈 거냐. 아, 그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타이밍. 예. 아. 그리고 이 차가 지나가고 나서 넘어갈 거냐, 네. 아니면 이 차보다 앞에 넘어갈 거냐, 아. 이런 판단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되게 별거 아니지만 신기했던 그 진짜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골치 아픈 게 옆에 그 양쪽에 차가 쫙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길 같은데. 예, 근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건 한 대예요. 네. 그런데 저쪽 반대편에서 누가 와. 그렇죠. 예, 근데 그 옆에 차가 서 있는 와중에 옆에 공간이 조금씩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먼저 가서 들어갈 거냐, 제가 아니면 제가 기다려 줄 거냐.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좀 더 당겨 주세요. 그리고 좀 아. PD님이 사인을 하면 좀 봐요. 아, 집중해야 돼 가지고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차가 이렇게 있을 때 눈치 게임을 하잖아요. 네. 저게 좀 빨리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면- 안에 좀 건장한 남성이 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중요하지. 그것까지는 이제 테슬라가 볼 수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역시 인간이 위대하네. 네. 근데 빨리 들어온다 싶으면 내가 먼저 피해 줘야죠. 네, 네. 제가 먼저 도착하니까. 네. 근데 얘가 그쪽으로 먼저 피해 준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눈치 게임을 할 때 양쪽 사람이 같이 옆에 들어가 있다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되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민망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저 앞에 차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가고, 네. 내가 갈라 그러는데 얘가 다시 나와. 네네. 그럼 내가 빨리 들어가야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 그랬는데 제가 들어갔어. 그럼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판단들을 하는 장면들을 이번에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 근데 와, 이거는 진짜 신기했어. 이거는 사람이 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도와 이게 바퀴 움직이는 그 눈치 게임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걸 구현한 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하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네. 사진에 라벨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라벨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삼각 콘 있잖아요. 그 네. 빨간색 네네. 그 주황색. 공사장 표시. 네네. 그게 있으면 아, 이건 공사장 표시다. 그리고 이쪽에 뭐 신호등이 있다 그러면 뭐 이건 신호등이다. 그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노가다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걸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영상마다, 그러니까 사진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디지털 뉴딜 했을 때 되게 그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디지털 데이터 댐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라는데 거기서 데이터 라벨링하는 것에 예산을 되게 많이 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몇몇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고작 이걸 시키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 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데이터의 라벨이 없으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못해요. 근데 테슬라가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외주를 맡겼습니다. 근데 외주를 맡겨놓고 해보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라벨이 딱 일관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벨을 직접 다는 걸로 다 바꾼 다음에 네네. 한 1000명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자동차가 수집했던 그 영상 데이터, 사진 데이터에다 라벨링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도 야, 진짜 이걸 자동차 회사가 그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도 힘들고 그 많은 데이터에다가 막 몇천 명씩 사람을 동원해서 라벨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토 라벨링입니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사람이 라벨링한 게 아니라 차가 지나다니면서 얻어지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네. 인공지능이 다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라벨을 계속 붙여가지고 4D 라벨링을 다 해서 이거 시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 네네, 언제도 타이밍. 야, 여기 앞에 트럭이 한 대 있어. 이 트럭은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트럭이고 이걸 다 라벨을 붙이잖아요. 네네. 이 트럭과의 거리가 몇 미터가 되고 이걸 라벨을 다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은 8대의 카메라가 찍으면 한 카메라는 이렇게 예를 들어 앞에서 찍은 카메라는 트럭의 앞을 봅니다. 근데 옆에서 찍은 카메라는 트럭의 옆을 봐요. 그럼 이 옆을 찍은 트럭이나 이 앞을 찍은 트럭이나 이게 사실 같은 트럭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아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보는 카메라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라벨을 다 붙여서 아, 이 영상이 요만큼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영상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오토로 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실물에 근접한 그냥 거의 이 여러 개의 카메라를 조합을 해서 버드아이라고 하는데 네. 하늘에서 새가 바라보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영상을 오늘 시연을 해줬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를 더하면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저 돌아다니면서 본 그 영상물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상의 운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오늘 보여줬는데 거의 뭐 그냥 실물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만든 영상인데,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메타버스를 누군가가 만들게 된다 그러면 테슬라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다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는데 그 찍어놓은 영상들을 가지고 그대로 그 세계를 구현해 버리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 훈련은 뭘로 어디다 쓰냐 네. 했더니 사실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지루해요. 블랙박스 보셨어요? 네. 진짜 지루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영상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영상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수집하는 영상들은 굉장히 그냥 노멀하고 별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사고가 나는 그 순간은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크리티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거는 자동차 데이터 수집하는 걸로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AI가. 예. 네. 예를 들면은 오늘 보여준 장면 중에는 이 그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 갑자기 어떤 아저씨하고 어떤 여성분하고 개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 뛰어다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장면을 볼 일은 없잖아요. 없죠. 근데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개 데리고 와서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갑자기 말 타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막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설사 그런 데이터가 온다 하더라도 에러 처리가 돼요. 아, 네.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뭐 진짜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라. 네. 그런데 테슬라가 이번에 거기서 뭘 보여줬냐면은 갑자기 무슨 이렇게 물소 같은 게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은 없는 테슬라가 발표를 하기로 했던 사이버 트럭 아직 안 나온 차거든요. 걔가 갑자기 막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실물 영상인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요. 왜 사이버 트럭이 지나가지? 이게 지금 뭐 시범 차량으로 돌아다니나 그랬더니 그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를 사람이 라벨링을 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오토 라벨링, 인공지능이 직접 라벨링을 하는 영상에 더해서 실제로 발생하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농담 삼아서 우리는 UFO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테슬라.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던 애들은 UFO 데이터가 없잖아요. 네. 구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한복판에 UFO가 떨어졌을 때 거기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학습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보험사들이 좋아할 것 같네. 아, 보험회사.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보험사 중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험사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 시뮬레이션이 진짜 현실화가 되면은 어떤 사고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체 차량의 보험, 그러니까 차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네.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 사람의 사고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다 알 수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사고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풀을 사고 많이 나는 사람하고 굳이 같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 보험을 따로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역시 금사파. 그 테슬라 얘기 나와도 금융과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00억 개 정도의 이미지를 라벨링을 했고 지금 GPU 기반으로 한 10,000개 이상의 GPU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퓨전로 이렇게 보는 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놓은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조 컴퓨터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조 컴퓨터도 뭐 이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뭐 실물에 가까운 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도조 컴퓨터는 일본어로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무술을 배우는 도장.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엄마 컴퓨터 같은 건데 그런 거예요. 그 자동차 혼자 돌아다닐 때 컴퓨터가 있잖아요. 얘가 인공지능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엄마 컴퓨터가 다 받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로 딥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OTA, 무선 업데이트 방식으로 차로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도조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그 도조 컴퓨터를 포함한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D1이라는 칩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D1 칩은 그러니까 우리가 CPU, GPU는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CPU, GPU는 이제 CPU는 인텔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컴퓨터에 쓰는 거. GPU는 그래픽 카드용으로 쓰잖아요. 네네. 근데 DPU는 도조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도조 컴퓨터에 최적화해서 만든 반도체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만든 거예요, 테슬라가. 그래서 이 칩이 그를 가지고 25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표지에 나왔던 그 납작한 네네. 판때기 있잖아요. 이게 트레이닝 타일이라는 건데 이게 그 D1 칩 25개를 엮어서 9 페타플릿. 이걸 뭐라 일단 D1 칩이 하나가 1조 번, 1초에 1조 번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조 컴퓨터에는 D1 칩이 3,000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1초에 100경번 연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1초에 100경번 연산,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보내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도조 컴퓨터가 받아서 1초에 100경번 연산을 해서 이걸 딥러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시 자율주행차로 보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 지금까지 칩과 클라우드 컴퓨터와 여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 이런 과정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만들면은 우리는 인텔의 컴퓨터를 CPU를 갖다 쓰고 네. 그래픽 카드는 그 엔비디아의 GPU를 갖다 쓰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처음에 그 엣지 컴퓨팅, 그러니까 제일 끝단에 있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칩부터 최종적으로 슈퍼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의 패키징까지 테슬라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혁신적이냐를 더해드리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발전해오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CPU로 좀 해보다가 네. 그 다음에 단순 연산에 굉장히 능한 그러니까 똑똑한 CPU가 아니라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을 되게 잘하는 GPU를 가지고 이걸 계속 돌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어려운 연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 반복되는 연산을 계속하는 게 어떤 그 GPU의 기능이고 인공지능의 핵심인데 GPU만 가지고 하다가도 잘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속 늘려가지고 서버로 보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건데 이거를 풀 패키지로 해야만 의미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번에 테슬라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아까 100경번 연산이라는 게 엑사플롭급이라는 건데 그게 숫자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막 어쨌든 기존 대비 성능이 한 4배, 전력 소비가 1.3배가 감소를 하고 향후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 테슬라는 여기에 더해서 한 10배 이상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 로봇이 갑자기 나왔는데 처음에 로봇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키가 한 177km, 177cm에 한 70km. 77km.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크네요. 인간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처음에 로봇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네. 촥촥 쳐갖고 야 진짜 쩐다. 이런 로봇까지 만들어 갖고 왔구나. 근데 갑자기 로봇이 딱 멈추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춤을 막 춰. 장난이었어 장난. 아 그래요? 네. 그 선배 제로투 하시는 것처럼. 네. 그냥 그런 거 로봇 아니고 그 진짜 로봇이 아니라 그냥 그냥 장난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구현이 가능해지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 오토파일럿에서 썼던 카메라를 눈에다 집어넣고 몸에다가 풀셀프 드라이빙의 컴퓨팅을 집어넣고 이거하고 도조 컴퓨터가 같이 소통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로봇,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것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보여준 겁니다. 무섭네요. 진짜 사실 뭐 이렇게 넘사벽이죠. 근데 이걸 보여줬을 때 진짜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정말 그 차량용 반도체라는 제일 단순한 네. 구조인 반도체도 못 만들어 갖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역대 지금 나와 있는 반도체 칩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그리고 그 뛰어난 반도체 칩을 연결을 해서 슈퍼컴퓨터로 만들어내는 1초에
100경번을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서 이거를 딥러닝을 시켜서 엣지 컴퓨팅에서 휴머노이드가 가능한 것을 구현해낸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어려우신데 어떤 시청자 발치기 분이 테슬라는 언제나 말은 번지르함. 예,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함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번지르르하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는 그 일반인들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놀래요. 그리고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보여준 것 중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주는 그 그래프라든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식을 했을 때 어떤 그 과정들, 그리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거기서 뭐 피해가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자율주행을 하겠다고 했던 웨이모라든지 네. 뭐 구글 크루즈, GM의 크루즈라든지 거기가 보여줬던 데이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의 뭐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 영상들을 뭐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율주행차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자동차에서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줘. 이게 뭐라고. 그러면 기껏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 10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한 번도 스톱을 안 했습니다. 뭐 이전 데이터만 보여줘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가 나온 때들이 그런 것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는 거 가지고 또 순위를 매겨요. 아, 얘는 100만 킬로를 갈 때 뭐 5번을 그 멈췄다. 네. 뭐 나는 6번을 멈췄다. 이런 식의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업체들이 옛날처럼 그러니까 조금 보여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기에 테슬라가 너무 많은 걸 보여줘 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압도적인 것들을 좀 보여줬고,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은 이 인공지능 데이의 목표라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채용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로봇 AI, 테슬라 봇을 우리와 함께 만들자. 그거 있잖아요. 그 원피스 보면 네네. 뭐 동료가 되겠는가. 네. 그런 것처럼 딱 하고 동료가 되겠는가 하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외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만들 거야. 우리 이만큼 해놨어.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안 돼. 그러면 우리와 함께 이걸 만들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오늘 그 발표를 할 때 나왔던 사람 중에 미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한 2명?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출신이니까 거기에 뭐 인도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유럽 사람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이걸 구현할 거다. 우리가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거고, 자율주행차가 구현이 되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로봇에 옮겨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건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천재들아 들어라, 나와 함께 하겠는가? 한번 지원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안수는 기자. 이게 한번 지원을 해보려 그랬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토익 점수. 토익 점수가 낮아. 서류까지.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하이 머스크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약해서 좀 고민 중이에요. 구글 번역을 해서 보내면은 될까? 라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좀 저는 암담했어요. 한국 회사들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론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를 사긴 샀어요.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 구현하는 거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반도체 칩을 과연 설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칩 설계라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이다, 엑시노스,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도 그렇게까지 만족도가 높지 않아서 퀄컴 거를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칩도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이게 반도체 칩을 여러 개를 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뭐 센서를 만드는 거, 현대모비스가 지금 레이더 센서에 거의 올인하고 있거든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에서 레이더 센서가 많이 필요할 거니까 네네. 부품사니까 레이더를 많이 팔기 위해서 레이더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들기. 근데 실제로 저렇게 되면 우리가
레이더를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이걸 다 부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로봇, 그렇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은 따로. 따로, 반도체 칩을 연구하는 사람 따로,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따로, 이게 됐는데 이거를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최종 칩셋부터 이거를 클러스터로 올려서 최종 소프트웨어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만들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 부분을 다 합쳐서 다 합쳐야 이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아무리 반도체 칩을 잘 만드는 회사도 안 돼.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드는 회사도 안 돼. 인공지능을 아무리 잘하는 회사도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이것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전에 배터리 데이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말로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때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버리겠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납품을 하려고 그러는 배터리 회사들은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인공지능 데이에서는 아까 나와 함께 하겠는가 라는 선언을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선언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야 세트 이거를 다 풀세트로 할 수 있어야만 구현이 가능해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경쟁사들의 그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보다 제가 아는 분한테 또 물어보니까 되게 그분은 더 시니컬하게 얘기했던 게, 테슬라가 과연 자동차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고 길을 꺾으려고 발표를 했겠냐. 이미 너는 경쟁사도 아니다. 그냥 자기네 거를 뽐낸 것에 불과한 거고, 여기에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찌질하게 자기가 쫄았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아, 누가 empty ball이 20 영어 잘하시는데요, 선배? 이게 기자님? 와, 현대차,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도조가 있고 현대차에는 노조가 있죠. 예, 라임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아까 인공지능 안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게 통신칩과 인공지능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만 했으니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가 오늘 취재한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시간이 짧아서 내용도 너무 어려워서 어렵네요. 전문가분들도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통화를 거의 못했어요. 다 각자 자기 회사에서 이거 분석해가지고 보고해야 된다고. 이게 그게 안 된다라고 하셔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00분이 넘으셨으니까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아까 똑같은 레파토리로 얘기하자면 기존의 책들은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 책 같더라. 처음에 시험 볼 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지만 운전을 다음엔 안 시작하게 본다. 되면 아예 볼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자동차에 관심이 많듯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꼭 초보 단계만을 궁금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주식 투자에 있는 작전 세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외국인들은 맨날 뭐 보면은 외국인 새끼들이 뭐 개미 등쳐먹는다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담았고, 이 얘기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궁금할 때 그 주담이라고 불리는 주식 담당자들, IR 담당자들 전화해서 뭐 주가 오르거나 빠지면 많이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욕을 엄청 하시죠. 그렇죠. 빠지면 욕을 엄청 하고 좋을 때는 연락을 잘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담 하시는 IR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솔직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주가. 네, 주가를 내가 어떻게 하냐. 뭐 내가 뭐 주가 만진 것도 아닌데. 알면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모르는. 예.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떻게 좀 고민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주식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잘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담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와이프가 최근에 주식 투자를 좀 한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네네. 와이프한테 주식 설명을 길게 한다. 네. 박살납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비웃는다. 쫓겨납니다. 그렇죠. 짧고 간결하고 확실하게.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뭘 보고 해야 될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당근 마켓이에요. 중고거래. 그러니까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 가서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사 가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식은 누구한테 사는 거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중고를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다. 노트북을 처음 살 때는 네. LG전자 사장님이 노트북 가격을 알아요. 출고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당근마켓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는 LG전자 사장님이 몰라. 그리고 LG전자 사장님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럼 주담은 뭐냐? 이미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럼 중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주식 담당자가 어떻게 아냐는 거지. 어쨌든 최대한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주담을 너무 욕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가 있고, 그럼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것의 가격은 누가 결정하느냐? 거기서 올리는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얼마에 올릴 것이냐. 뭐 생활감 좀 있고요. 거의 중고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그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주식을 가진 사람과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중고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은 뽀피디가 좀 당당하게. 아주 홍보 좀 하고 있었더니 바로 끊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만하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